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을 석권하고 전국적으로도 과반을 넘어서 180석을 얻었지만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당선인들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압도적인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말대로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광주 전남북 28석 싹쓸이라는 목표는 한 석이 부족해 달성하지 못했지만 4년 만에 텃밭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재창출해서 대한민국을 보다 더 정의로운 나라, 민주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달라라는 광주 전남 싹쓸이에 전국적으로는 180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 여당을 만들었지만 당선인들은 몸을 더 낮췄습니다. 대부분 초선이거나 재선인 광주 지역 당선인들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지만 더 겸손한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광주 전석 패배의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전남 당선인들은 첫 당선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월 영령에게 헌화와 분향하며 넋을 기렸고 민주의 문 앞에서 가진 해단식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도민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남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남의 선택은 쌓이는 국회, 국정 발목잡기를 청산하고 국난 국복을 위한 대통합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는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실력과 노력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생당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민심을 확인한 중진 의원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생활만 24년의 천정배 의원, 여기에 5선 도전에 나섰던 박주선, 김동철 의원, 그리고 예산 전문가를 자임하는 장병환 의원까지 4년 전 안풍을 타고 금배지를 달았던 호남 중진 의원들이 이번에는 민생당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한 듯 선거운동 기간 내내 호남 대통령론이나 이낙연 전 총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읍소까지 나섰지만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받아든 성적표도 20% 내외의 초라한 득표율로 본인들이 내세웠던 존재감마저 채우지 못했습니다. 호남 중진들이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던 민생당 역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 비례 의석을 한 석도 건지지 못해 당의 존립 근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총선 성적표는 유권자의 힘으로 이뤄낸 호남 지역 정치권의 세대 교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동철 의원은 정치는 여기까지라는 메시지로 정계 은퇴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중진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정계 은퇴와 재기 모색이라는 엇갈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민생당의 청산 과정에서 역할을 자임하며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은 잘못된 학습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도 언제 또 그런 기회의 공간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이런 가운데 민생당은 내일 최고위원 간담회와 선거대책위원회 회단식을 잇따라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이 내려준 민심을 호남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호남 정치는 세대와 인물을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가 있는 반면에 경험 부족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국회부터 구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이라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의 당선인 18명 가운데 중진의 기준인 3선 반열에 오른 정치인은 이계호 의원 단 한 명입니다. 나머지 17명이 모두 초재선이고 특히 13명이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세대 교체를 이뤄낸 당선인들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광주 정치의 새로운 변화,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바꾸는 과감한 변화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국비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많은 의정 관련 학습 모임들이 있는데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서 시당이 중심이 돼서 국정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걱정은 민주당의 일당 독점 구조입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다 보니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재선급의 당선인들이 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호남 대권론까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6년. 하지만 아직도 왜 침몰했는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만큼 와 있는지 먼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2년 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단일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인설과 열린안을 둘러싼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쪽의 의견을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려고 했고, 내인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방향타 조절 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이로 인해 조타실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배가 오른쪽으로 급속도로 회전했다는 겁니다. 열린안도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은 동의하고 있지만 그것이 배가 급선회한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덜란드 실험에서도 모형배의 조타 각도 등을 당시와 똑같이 혹은 최대치로 적용해봐도 세월호와 같은 급선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이 세월호 침몰의 시작인 급선회의 직접 원인이냐는 것이 핵심 쟁점. 특조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세월호 솔레노이드와 똑같은 장치를 제작해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솔밸브가 고착이 돼서 세월호가 그렇게 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참위에 요청을 했고 사참위가 그거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배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 핀 안정기, 이른바 스테빌라이저. 최대 회전 각도가 25도인데 인양 당시 50도 이상 돌아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는지 아니면 배가 바닥에 닿으면서 휘어졌는지 등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진도 4구역에서 지질 안반 조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연구 영역과 실험을 마치는 단계이고 지금부터 그걸 해석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가 밝히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원인이 이번에는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번엔 구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숨기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의문들은 여전한데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디지털 영상장치인 DVR입니다. 참사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사고 직후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 장치입니다. 하지만 특조위 조사에서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수중에서 보였던 그 DVR과 검찰 증거로 제출된 이른바 세월호 DVR은 서로 다른 물건이다. 특조위는 이 같은 DVR 조작 의혹을 비롯해 해경의 고 임경빈 군 헬기 구조 지연, 청해준 해운에 대한 불법 대출,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검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특조위는 수사 외압과 진상 은폐 의혹을 추가로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보기관의 사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또 밝힐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사 방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수사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3년, 무태서 3년. 참사 진상은 아직까지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는 잔뜩 녹이 쓴 채 서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 등은 당초 선체 조사익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끝냈습니다. 특조위 역시 올해 연말까지는 조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선체 보존 방안 마련 등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조위와 별도로 세월호 가족협의회 등은 TF팀을 구성하고 거치 장소와 보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들 비교해 보기도 하고 가족들 의견도 묻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언제쯤 이렇게 시민들의 또 의견도 물을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와 목포 신항만 배우부지가 세월호 거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TF팀은 이달 말 두 곳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지난주 1차에 이어 오늘 초등학생을 포함한 2차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서버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학생을 돌봐줄 어른이 없는 경우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남공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화상 채팅으로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차렷 격례하고 시작해 봅시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에 학생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친구를 못 만나 아쉽기도 합니다. 온라인 개학하고 자기 느낌 한 명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신기하고요. 학교를 못 가니까 너무 싫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지난주 1차 온라인 개학에 이어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한 2차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인 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 내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의 주 역할은 학생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전화, 문자, 카톡을 주면서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것. 온라인 수업에 따른 문제들은 여전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지난주 1차 온라인 개학 때보다 4배 많은 학생인 26만 3천여 명이 동시에 접속하다 보니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용하는 위두랑에 접속이 안 되는 등 불편사항 등 214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일부분 학생들의 접속이라든지 콘텐츠의 오픈이라든지 구동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집에서 도와주는 부모가 많아 부모 개학이라는 말이 나왔고 어른이 없는 경우는 없는 대로 해결책을 고심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제가 메모해놓은 것처럼 개인별로 전화하죠. 싫은데. 한편 정부가 개학 이후 한 달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싱가포르의 상황을 고려해 등교 개학 시점을 더 미룰 수도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온라인 수업 시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공욱입니다. 광주에서 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광주 우남동에 사는 63살 남성으로 어제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타고 온 항공기와 KTX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승객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한편 부인 등 가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와 가속기의 나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시민추진단은 오늘 나주시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충청과 영남에 대형 국가시설이 편중돼 있어 연구개발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방사광 가속기가 나주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추진단은 앞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 행정기관을 측면 지원하고 나주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양림동의 펭귄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한옥을 개보수해 만든 양림 펭귄 스튜디오는
라디오 생방송에 필요한 송수신 장비 등을 갖추고 있고 정오의 희망곡과 놀라운 세시 등 광주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광주 남구청과 광주 MBC는 역사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 펭귄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 선거사범이 1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사범 45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거짓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10명, 사전선거운동 7명이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84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2톤급 낚시어선과 9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이 전복됐고 어선 일부가 파손됐지만 두 선박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돼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두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1시 50분쯤 화순군 동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 1대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산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날 당시 산나무를 캐던 사람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봄철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산림청 구규림관리소와 드론교육원 등 총 2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공중감시단을 도내 54개 권역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의 40% 이상은 3월에서 5월까지 봄철에 발생했다며 드론을 활용한 예방 활동으로 화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다지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잔류농약 검사비 5억 6천만 원을 들여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 올해 2,000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농산물 부정인증 유통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제보된 곳을 비롯해 학교 급식과 전문 유통업체 등에 납품된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광주 남구가 양림동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길에 동네 역사가 담긴 벽화를 조성합니다. 광주 남구는 올해 상반기까지 양림동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 700여 미터 구간에 걸쳐 동네 역사를 담은 담장 벽화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벽화에는 5.18 당시 기독병원과 3.1운동 때 광주의 만세운동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익 한평군수가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군수직 업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는 오늘 오전 9시 취임식과 간부 공무원 신고를 받은 데 이어 한평군수 업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식 업무 결재를 시작했습니다.